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실내 체육 수업 내실화라는 주제로 오늘 주제 강의를 맡게 된 장승중학교에 근무하고요. 김동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인사를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저희 때는 2005년에 일정 연수를 받았는데 180시간이었어요. 좀 정말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90시간이잖아요. 90몇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복도에 딱 들어오는 순간 와, 여기가 천국이다. 기왕이면 피서일로 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쾌적한 것 같고, 지금 제 문자 메시지 계속 보면은 매일매일 뜨는 게 뭐죠? 우리 핸드폰에 토경특보 그와 관련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았었는데 체육 수업을 밖에서 하기 만만치 않아지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를 선두주자를 해서, 미세먼지뿐만이 아니죠. 폭염, 오존, 얼마 전에 태풍 다 교육하라 그러고, 어쩔 때 어느 수치가 됐을 때 밖에서 수업하지 마라까지 지침이 내려가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계획된 수업을 하지? 최근 들어서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좀 제가 일정 받을 때 좀 답답했던 부분은 이 긴 시간 투자해서 그럼 원론적인 얘기 말고, 책상에서 고민한 얘기 말고 당장 오늘 들어서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데, 이런 패러다임으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든 원론적인 얘기 빼고 같은 현장 교사로서 같은 주제로 고민했고, 그거를 현장에서 실천해봤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여러분과 나누면서 대화 나누면서 다듬어 갈 부분 있으면 다듬고 같이 고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 체육 수업 내실화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체육 교육 뭘 어떻게 가르치지?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좀 가두리 쳐놓고 하게요. 실내 체육 수업이란 주제를 딱 받고 실내에서 체육 수업? 되게 광범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두리 쳐놓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라는 틀 안에 바운더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고민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좀 압축하는 거 좋아해요. 성경을, 신약을 딱 압축해보니까 딱 3개 남더라고요. 단어 3개. 서로 사랑하라, 검사해,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3 단어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2015 개정 교육 과정 총론을 딱 압축하면 딱 2단어 남더라고요. 체육교육과는 뭘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데, 뭘 교육해야 되죠? 뭐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역량. 뭘은 답이 나왔어요. 역량이나 어떤 인성을 가르치면 돼요. 처음엔 와닿지 않은데 해가 가면 갈수록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 우리가 쭉 앞으로 살아나갈 미래를 봤을 때 드리블 저거 몇 초 내에 못한다고 크게 불행할 것 같진 않은데, 농구 골매슛 저거 몇 개 못한다고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총론에서 쭉 나열된 그런 역량들, 문제 해결력, 창의력, 인내, 공동체 간의 관계 맺고 타인을 배려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절제, 공동체의식, 민주적, 시민의사 결정, 이런 건 없으면 좀 얘네 삶에 문제가 많겠다. 그래서 모든 교과가 지향하는 바는 어떤 역량입니다. 이 아이들이 21세기 미래 성인이 됐을 때, 우리처럼 성인이 되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끔 뭘 키워줘야 될까? 그래서 포커스는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각하면 갈수록 합니다. 두 번째, 그럼 체육교육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이 역량을? 가장 파워풀하고 어느 부분에서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신체 활동을 통해서 가르치죠. 자칫 잘못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강사분들이나 교육부, 탁상 공론하는 곳에서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과정중심 평가가 강조되면서 어떻게 자꾸 간접 체험 쪽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띵틀 띄고 시스라 그러지, 야치고 무슨 하나로처럼 그 융합하면 되거든요. 그걸 네, 띵틀 주제라면서 시스라고 하면 되거든요. 굳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신체 활동 시간까지 뺏어가면서
간접 체험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간에는 예체능 안 좋은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체능 기상청. 오늘은 운동장 저지해 주십시오. 막 계속 메시지 보고 전달하고 폭염에 오존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만만치 않다. 계획된 수업을 밖에서 하는 건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신체 활동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제 사례를 몇 가지 공유를 할 거고요. 신체 활동 이제 여담인데 저희 딸이 이제는 20살이에요. 그래서 딸이 그 아이 지금 재수를 해요. 그러니까 초중고 9년 플러스 재수 10년 이 아이의 신체활동 동선을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뭐하죠? 아침에 일어나요. 저녁에 늦게 잤으니까 눈비비 일어나자마자 씻고 식탁에 앉아요. 밥 먹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 장장 8시간 9시간 자율학습까지 하면 10시간 10시간을 이 책상에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또 앉아서 손만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학교 와서 또 식탁에 앉아서 밥 먹어요. 밥 먹으면 아이들 어디 보낼 것 같아요? 엄마들이 학원 가요. 또 학원 가서 또 10시 11시까지 이러고 또 있어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문제가 많죠. 그 문제가 어느 날 제가 와이프 심부름으로 마트에 가서 달걀을 사는데 달걀이 가격이 달라요.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 어떤 게 비싼 것 같아요? 뭐 유정란도 있고 뭐 있는데 하여튼 성분이 다른 거예요. 거기 달걀에 그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산지가 원산지가. 그래서 방목해서 키운 달걀이 비싸더라고요. 닭장 가보셨습니까? 저 양계장 가봤더니 눈물 없이는 못 보겠어요. 요만한 칸에 2-3마리를 넣어놨어요. 걔는 평생 꼭꼭꼭 이 정도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못 움직여요. 그리고 평생 알만 낳다가 죽어요. 치킨이 되죠. 그 아래 성분이 별로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학교에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교실 닭장 같아요. 이 책상이라는 바운더리에서 못 벗어나서 계속 좀만 비틀어져도 넌 ADHD야? 왜 이렇게 주의 산만해? 자꾸 닭장 속에 가둬놔요. 애들 못 움직여요. 문제가 있죠. 동의보감 보면은 10대는 양기가 충천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엄청 많대요. 그 에너지가 발산될 곳이 없어요. 아이들 또 쉴 때가 있잖아. 중간고사 끝나거나 뭐 틈틈이 그래도 여가 시간 있지 않니? 뭐 하냐고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깊게 얘기합니다. 나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답은 그렇게 별다르지 않아요. 뭐 할 것 같아 애들 PC게임 가더라고요. PC게임도 안 가고 요즘 뭐 하는 줄 알아요? 핸드폰 게임. 얼마 전 추석 때 가는데 우리 조카들 노는 모양 봤더니 방에서 안 나와요. 어른들 오고 막 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뭐 하나 하고 딱 들어가더니 뭐 같은 시대 같은 핸드폰 갖고 사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살더라고요. 카톡 단톡방 있잖아요. 그거 보이스도 단톡이 되더라고요. 그 지인애반들 다 불러놨어요. 게임하면서 대화하면서 막 화상 채팅하듯이 그렇게 해요. 애들이 굳이 나갈 일도 없다. 얼마 전 보니까 애플 핸드폰이죠. 어떤 노인이 징해서 눈만 깜빡하니까 핸드폰이 반응을 해요. 이제는 손가락 움직임도 할 필요가 없는 화면 인식으로 가능한 그런 세상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점을 서양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한다. 그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면 안으로 향한다. 안으로 향하면요 우울증이 생각 같은 주제로 생각 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되게 건강해요. 근데 생각에 꼬리를 걸고 자꾸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자꾸 안 되는 경우에 막 우리 학급 담임할 때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생각나므로 좋은 생각은 생각 안 할수록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것이 딱 just do 방금 생각난 거 바로바로 행동에 옮겨라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아이들 에너지 밖으로 못 쓰니까 계속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자기 학대를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심해지면은 자살 중풍. 예전에 없던 질병이 막 요즘 막 나열이 돼요. 조현병 이런 것도 생기고요. 밖으로 분출되면, 잘못되면 맹목적 분노 조절 못해요. 애들, 요즘 애들, 중학교 애들 자기 감정 너무 소중한가 봐. 순간에 막 열받는 거를 못 참아요. 한번 팀 만들 때마다 니들이 한번 자율적으로 팀명 정해봐 그랬더니 제똑박, 선똑비 막 이렇게 정해와요. 그게 뭐냐? 제똑박, 제우 똑박, 또 빡쳤네. 손똑비, 선제 또 삐졌네. 막 자기 감정 즉흥적으로 애들 드러내는 게 요즘 아이들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타인에 대한 분노, 폭력성, 학교폭력 이렇게 가지는 것 같아요. 2012년에 지금 뭐 학교폭력이 뭐 심하다 하지만 어쩜 법정 투쟁이나 학부모들의 지금 대바라짐 뭐 이런 게 좀 힘들지 요즘은 진짜 학교폭력은 2012년 전에 진짜 심했습니다. 애들 막 가스통 불고 막 이럴 때 있어요. 본드 불고 오토바이 타고 학교 등교하고 그때 막 졸업식 때도 막 밀가루 붓고 막 계란 던지고 그때 세대죠. 몇 분은 그죠? 그때가 폭력이 심했지. 모든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신체 활동이 부재해서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 제 기억은 9월인가 갑자기 2학기 때부터라도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 애들 신체 활동 늘려라. 갑자기 교육과정 편성해라. 의무다. 이래가지고 들어온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없던 질병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런 새로운 질병은 그 시대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는 천병이랍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 때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됐어요. 근데 돌을 먼저 깔았어. 바닥을 포장을 했어요. 성벽 짓고. 문제가 생겼죠. 아침에 싼 똥, 배설물 옛날에 흙 파묻어서 묻었는데 버릴 데가 없어. 집안에 두기도 그래요. 계속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온 길바닥에 똥덩어리. 그거 안 밟으려고 그때부터 뭐 신었나요? 여성분들? 화일 그때부터 신고. 그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죽인 패스트. 그 시대 잘못된 지점은 거기 있는 거죠. 이 시대 잘못된 지점은 진짜 신체활동 부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감 느껴요. 악착같이 애들 신체활동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죠. 신체활동을 시키려면은 미세먼지, 우천, 비 오면 하루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이게 배수가 저희 학교는 되게 안 돼요. 저희 학교 잠깐 보여줄게요. 저 언제 수업해야 할까?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거 만들어 달라고 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레탄이라도 깔자. 날씨가 좋은 날도 문제예요. 이거 날씨가 오늘 수업할 만하다 해서 딱 나가면은 여자들이 그늘 햇빛 좋고 막 하는데 사투를 벌입니다. 햇빛과. 그쵸?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어떻게 간부 수련회, 임원 수련회를 갔는데 잔디구장이야. 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숙소에 있다가 교장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랑 애들 어떻게 노는지 보자. 너무 좋아하겠다. 좀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늘이 없는데 애들 다 숨어 있을걸요. 그러고 나가서 다 숨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돌려도 어떤 거기 수련원칙이 뭘 해도 특히 여자는 안 움직여요.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조그맣고요. 한 풋살 경기장 같아요. 근데 엄청 울퉁불퉁해요. 다. 그래서 여기 딱 거놓고 여기다 우레탄 좀 깔자라고 말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 설득해서 돈을 받았어요. 왜 울퉁불퉁하냐면은 공사도 잘못되어 있었고 그 급식차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장승백이 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역 바로에 있으니까 매일 토요일마다 그 고시를 하는 거예요. 토익하고 검정고시하고 뭐 한국사하고. 그러니까 차가 매일 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자라고
설계를 한번 해봤고 2001일 처음날 비 올 때 정말 타겟작업도 보이죠? 물웅덩이들이 움푹 저렇게 웅덩이지면요 안 빠집니다. 며칠 지나서 질퍽질퍽 뻘에서 애들 운동이에요. 깎아가지고. 그래서 3일 지났을 때 정확히 3일째에서 찍어봤어요. 물웅덩이가 마르면서 차들을 밟고 가는데 돌멩이들이 안에 있더라고요. 큰 벽돌들 이런 것도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심한 골들이 막 골짜기처럼 돼갖고 애들 발목 돌아가기 일보 직전 한 1억 5천에서 2억이면은 아까 그 심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비와도 그렇고요. 폭염 저도 나가기 싫어요. 더워 죽겠습니다. 어제까지 골프 중동 직무연수에 사는 그에 갔다 3박 4일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폭염 때리는데 그 땡볕에서 공 찾아다니면서 다 탔어요. 쓰여요.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폭염 시간 한파 때 바람이 세게 불어도 모래먼지가 막 용오름도 불 겁니다. 그죠?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솔루션 하나 딱 제시하더라고요. 술 먹다가 하는 얘기인데 참 그렇다라는 공감을 했었잖아요. 운동장 다 없애야 된다. 그 넓은 부지에 한 3층 강당 세우면 지하 주차장 파서 주차장 다 해결되고 지하 수영장 하고 외부에다 주고 아웃소싱 좀 되잖아요. 수영장 수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기 상경 저쪽에 있는 데 있고요. 수로여고 있고 막 하잖아요. 수영장 수도 엄청나요. 어디더라? 동부 쪽에 상경중학교인가? 수영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조교 있잖아요. 조교, 과학조교. 그런 것처럼 체육조교도 있어요.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 막 강당에서 태워버리고 1년에 한 번씩 200만 원 줘서 코팅 싹 색깔 다시 바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강당에 2, 3층 하면 엄청나게 유휴공간을 해놓을 거예요. 한 학년별로 강당 하나씩 더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꿈 같은 얘기고 하여튼 현실에서는 이런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휴공간들을 좀 찾아야겠더라고요. 유휴공간. 이런 단상 위에서 수업해 본 적 있나요? 근데 가능해요. 스피드 스택 수업을 단상에서 했는데 아이고 못하겠더라고요. 고수업도 1시간 치면은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여기 벽에다 매달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하겠는데 이렇게 한반 여기서 수업할 때 이쪽 탁구대를 쭉 펴놓고 해요. 그럼 여기서 강당폭이 3m? 야 3m만 나다오. 내가 거기서 수업할게. 밖에 비우잖아. 그렇게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유휴 공간 어떠나요? 가사실. 지난 학교에서는 가사실이랑 선생님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써요? 항상 잠겨있는 것 같은데 충격적이어서 1년에 14일을 써요. 잠깐 놓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무슨 햄버거 만들고 떡볶이 만들고 애들 실습을 그때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교과 교실을 써요. 이런 공간들도 예술과 가사실 여기 있더라고요. 이런 공간도 충분히 의자 밀어놓고 여러 가지 활동했던 기억이 있고요. 빈 교실에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았는데 스트레칭도 의자에 밀어놓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인데 요즘에 좀 핫한 게 모든 학교에 협종실 생길 거예요. 생겨 있거나 그죠? 협력종합예술실 뮤지컬 수업하라고. 그때 직접 우리를 이제 설계에 참여하면서 체육 공간도 쓰려고. 왜냐면 강사들이 오거든요. 끼케야 월화 오전 강사들 수업은 몰아서 배정해 주잖아요. 끼케야 월화 오전만 쓰고 거기는 매일 잠겨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체육 수업 쓰겠다. 그래서 직접 설계 참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런 유휴 공간들을 찾는 게 참 도움이 됐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유휴 공간이 있어도 더 중요한 건 밑줄도 같잖아요. 계획된 수업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무 계획이 없다가 오늘 비 오네 얘들아 스피드 스택 하자. 왜요? 애들이 싫어해요. 의미도 없고. 그럼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유휴 공간에서 수업이 가능한 아까 전반 시작하기 전에 보여줬던 다양한 스피드 스택, 엑슬라이더, 컬링, 다트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엇 그런 수업을 저는 한 학기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1학기에 올해 3학년 뭐 했냐면은 팝스와 엑슬라이더 두 개를 같이 갔고 그리고 스피드 스택, 얼티미트를 갔어요. 세 종목을 동시에 빵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으로는 얼티미트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 큰 공간이 필요한 거 얼티미트 쭉 가요. 가다가 만만치 않다 수업하기. 그럴 때 스피드 스택 1차 지나가고 그럴 때 엑셀레이터 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거 딱 한 장 들고 다니거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한 학기 수업을 주간 수업 행사로 다 빼서 계산해봐요. 그러면은 7, 8, 9, 10 쭉 하고 30시간 나오더라고요. 30시간. 근데 어떤 반은 행사 많이 빠져서 27시간이 끊기는 반이고 27시간에 맞춰서 수업 계획을 하죠. 갈 때마다 수업할 때마다 오늘은 디스콜링 하는 날이구나 했으면 점 찍고 근데 오늘 못하겠어. 이것도 나가자. 얘 나가고. 진도 차이는 있어요. 어떤 반은 얘가 7차씩 가고 있는데 어떤 반은 얘가 3차씩 먼저 가 있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방향성을 잃지 않게 저렇게 하면은 계획된 수업을 아무리 공간이 바뀌고 물리적으로 방해를 받아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팝스. 한 모둠은 단상 위에서 팝스를 측정을 해요. 나머지 좀 앉혀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자유시간 주자니 다칠 것도 같고 다른 반에 피해도 되고 그래서 그 앞에 강당 앞에서 한 4, 5m 잡고 줄 쫙 걷고 요 안에서 엑셀라이트 연습시킵니다. 보조시켜서. 그리고 스테이션으로 다음 주 직전 쪽 엑셀라이터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 올해 계획된 수업을 못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거 하나만 해놨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쓰는 방법은 연초에 교과협의회를 하면은 강단을 한 학급이 통째로 사용하는 종목은 지양해보자. 작년에 봤더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즌별로 강당을 써요. 그거 다 보고는 3, 4월을 먼저 쓰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 7, 8월에는 운동장에서 꼭 하셔야 돼. 이렇게 시즌별로 나눠요. 교과협의를 하면서. 근데 학교 옮기자마자 뭐라고 하게 돼서 그렇게 해봤더니 너무 안 좋아. 왜냐면 약속을 했잖아요. 5, 6월은 내가 강당 안 들어가기로. 비가 와 뭐 할 곳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동료 교사도 계획되는 수업이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없고 방해되니까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당은 항상 2개 반에 쓰는 걸로 하자. 그 무용실이 하나 있고 저희는 강당이 있어요. 운동장, 주차장 같은 운동장이 있고 거의 4명의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4명이 수업계한테 다 안 맞게 바꿔주세요. 그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3명은 맞춰줄 수 있어요. 최소 2명까지는 괜찮아요. 2명 계속 강당에서 수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붙어도. 그거는 다른 학교에 내가 또 옮길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들어볼게요. 8개 학급이고요. 3학년까지 3발 24학급이죠. 888 4명의 교사예요. 저는 수업을 혼자 아두치는 거 좋아해요. 걸치면은 곤란한 상황이 자꾸 생기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초임 때는 그게 힘든지도 몰랐지만 24시간을 했어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 바닥이 원래 이런 게 아니고 힘든지도 몰랐어요. 토요일도 그때는 근무를 했으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으로 6, 7 막 이랬어요. 한 학년 아동치기 너무 좋아했죠. 6, 3, 18 그럼 하나 봐야 7, 3, 21 여기 왔더니 3, 8, 24 내가 다 먹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해봤어요. 오자마자 교과협의회 새로 인사하고 집에 와서 공부하고 생각해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2월쯤에 갑자기 담배 피우다가 눈독 드는 게 1학년 A, B로 나누자 2학년도 A, B로 나누자
A로 나눠져요. 이 생각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학교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되지 하고 첫날에 나눠준 인사들한테 나눠준 교육과정 같더니 국어도 막 A, B가 있고 막 그래요. 좀 분리돼 있어요. 쓰기, 문법. 체육도 A, B로 나누겠습니다. A는 1시간짜리, B는 2시간짜리. 4명의 교사가 이렇게 맞추고 초임 교사가 있어요. 1학년 맞겠죠. 그래 8, 16, 16시간 맞았지. 기간제 교사가 있어요. 주교사 저도 8시간 이상. 저보고 사원님 맡아요. 그래요. 저도 8시간. 내 맘대로 할게요.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무용을 전공했는데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싶대요. 교과 9에서 5가지 영역 가르치면 되잖아요. 7, 8, 9학년 이 교과 그렇죠? 9학년 동안에 7, 8, 9 동안에 건강, 도전, 인정. 자, 요거랑 요거 2학년 표현활동 자신의 전공을 살리겠어요. 이거는 8시간. 다 맡았어. 그리고 나서 요게 해결이 안 됐죠. 1학년 8시 8개 반 8개 반을 1시간씩이니까 쪼개기 쉽더라고요. 둘 각자 다 들어가자. 좀 부담돼 보이죠. 근데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자유학기고 자유학년제고 성적이나 뭐 이런 거 평가 방식에 객관성 유지하는 크게 지장이 없는 학년이네. 우리 한 학기 한 종목 4명이 집단 지성 발휘해서 만들어 나가자. 나랑 있을 때 5종목이거든요. 한 학기 한 종목이면은 2종목 1년에 10종목이고 10종목 제대로 된 종목 갖고 있으면요 어디가 은퇴할 때까지 오늘 걸어보고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시간이 많이 들인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더 길들였어요. 요거 활용했습니다. 학교 안 교원 이거 뭐 인정해 주죠? 직무 유지가 15시간.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동료 장학으로 8시간을 구성해 동료에서 인정받고 수업 참가했어요. 4명의 교사가 각각 차실을 다르게 자기가 짠 수업 지단대로 같은 종목의 수업에 들어가요. 대부분 학교 연구부에서는 형식적인 동료 장학을 하지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에 수업이 있는데 동료 장학 참가단으로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비워주세요. 연구가 또 얘기를 했어요. 다 참관할 거예요. 들어가서 수업은 이게 계획인데 이 계획이 됐다고 서로 한마디씩 툭툭 해주는 걸 1시간 잡았어요. 체육교사들은 또 되게 유리합니다. 언제 다 같이 모일 수 있죠? 클리어하게 모두가 수업이 빠지는 시간 스포츠 그룹입니다. 그 시간 활용해서요. 다과하면서 그리고 교원학습 공동체 하면은 50만 원도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대전에 교원학습 공동체는 업무 추진비로 50% 쓸 수 있죠. 술 먹으면서 하는 모든 대화는 일이 다 아니다. 술 먹으면서 하는 일이 같은 얘기라도 놀면서 하면요 그렇게 또 멘토 멘트도 했어요. 수업 컨설팅 같은 건데 학교 간 멀리까지 출장 가서 동료를 지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초임교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아, 회장님 그렇게 막 물어보는 게 많아요. 자꾸 대답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경험은 이래 따로 시간 막 쓰잖아요. 야 멘토멘트 신청하자. 어차피 이럴 거. 어차피 그 멘토멘트 신청하자. 또 돈을 한 번 만날 때마다 5만 원도 줘요. 그걸 또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 궁금한 거 말이자. 따로 시간 드는 거 없고요. 이거는 교과 협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하는 거 동료장 다 하잖아요. 후배가 뭐 물어보면 안 가르치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어차피 하던 거 돈 받아가면서 놀면서 하시고
올라간다. 이렇게만 돼도 이 사람 무용식 있다 그랬잖아요. 한국만 딱 빼고 우리 셋만 동시에 수업하는 것만 막아주세요라고 수업기한테 말하면요, 이런 거 나갈 일도 없어. 사실 뭘 심하게 파는 거니까. 반이다. 운동장은 강당은 항상 반이다라고 합의를 했더니 포기되어지는 부분이 딱 하나 있다. 혹은 뭘 포기했을까요? 배드민턴만 버리면 됐어요. 저희 환경에서는. 저도 배드민턴 수업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배드민턴은 처음부터까지 풀코트 해도 애들이 좀 대기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야, 배드민턴 하나 포기했는데 우리 이렇게 계획된 수업을 할 수 있었겠다. 근데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영교시, 방과후, 토요 스포츠, 배드민턴 하고 싶은 사람 모여 15명 신청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5명 목소리가 크다. 왜 우린 배드민턴 안 해요? 15명이에요 사실.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그 애들의 욕구도 풀어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강당을 하나급에 통째로 쓰고 이런 거 말고 항상 반이다라고 생각하고, 강당 반도 되게 스페이스가 큽니다. 그렇죠? 저희는 강당이 그렇게 큰 강당 아니에요. 되게 조그매요. 배드민턴 3코트 따닥따닥 붙여서. 그래도 두 반의 수업하기엔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주 제가 쓰는 게 지금 막 하나 없죠. 이거는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 국기대회 하는 모습. 이 국기대회를 교육과정에 스포츠 클럽 시간에 해버려요. 강사랑 협의할 때 있잖아요. 술 마시면서 그때 이렇게 우리 왔고 우리 이렇게 진행할 거야. 어느 부분 어떻게 해서 리그 돌려줘. 이렇게 합니다. 교육과정에 스포츠 클럽 시간에 학급 때 국기대회라면은 애들이 나라 잃은 것보다 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왜 국기대회랑 연결시켰냐면 이것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시즌이 있어요. 길게 시즌. 폭염, 장마 올 때 오고요. 11월 지나고 수능 지나면 땅 꽁꽁 얼어요. 발바닥 추궁 쳐다가 막 발톱 나고 애들 그래. 이제 또 그런 시즌 분명히 있고요. 눈 한 번 덮이면은 며칠 가고요.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럴 때 국기대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4개 학급이 강당 안에 들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포츠 클럽 시간까지 신경 써야 돼. 저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관리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기대회 모습을 봅시다. 여덟 개 반이니까 느낌이 오죠? 4개 반씩 나눠서 나오는 거예요. 6교시에 앞반 4개 반, 7교시에 뒷반 4개 반. 자연히 리그가 A조, B조 리그가 됐네? 그럼 풀리그 하는 거죠. A 풀리그, B 풀리그. 거기서 우승팀이 10월쯤에 결승행사, 10월 체육주간의 날이 있잖아요. 그때쯤 결승행사도 하고 다양한 애들이 뭐 다른 종목별 학교 대항 그 종목별 스포츠 클럽 대회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한 개 반은 이쪽 면에서 응원, 다른 반은 이쪽에서 응원, 그 다음 선수 대기. 국기대회도 항상 수업과 맥락을 같이 했고요.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 스포츠 클럽이 필라테스, 방송 댄스, 농구, 축구예요. 거기서도 교육을 하고, 저희가 수업했던 학년별로 저희는 올해 이제 플래그 풋볼, 스피드 스텝, 얼티미트 이런 거를 가르치고 국기대회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 모둠 정도 있잖아요. 1쿼터 10분, 2쿼터 10분, 3쿼터 10분.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참여자로 선수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1개 반, 2개 반, 이 단상 위에 2개 반. 어차피 풀리그니까 남의 경기에 관심을 갖게 돼야 돼. 그리고 전략 분석하고 야 누구 나가야겠다, 다음에 누구 조심해야겠다 막 합니다. 위에 보면은
이 관람석에 애들이 있어요. 교과서에서 막 쫄라가지고 저희 구기대 저 다른반 분석회대 보면 안 될까요? 뚫어줘서 다 올라서 볼 수 있고 한 학년이 강당에 다 들어와서 모든 구기대 형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강당에서 중계도 돼요. 어느 날 전교사 전체다가 중계도 하려고요. 애들 막 아나운서 좀 키워서. 그래서 볼 바는 TV 켜서 봐라. 이렇게. 그때는 농구 수업을 했었고, 농구를 하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더 과격하더라고요. 농구 수업을 구기대까지 다 했더니 여자들이 저렇게 잘하고 나가는 걸 좀 느꼈고, 스피드스택도 구기대예요. 에너지 발산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돼야 돼요. 애들 전체를 수업대 한 거 그대로 수업대 1인 스택 전략시 짜서 다 붙고요. 더블 스택 2인이 한 것도 다 붙고요. 그리고 릴레이 3인 릴레이 그거 전략시를 미리 받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플레이도 하면서 응원도 하고 할 수 있게. 구기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하루 행사짜리 전교 직원을 전체를 구경꾼 만드는 체육대회는 어느 학교 옮기자마자 그거 다 없애거든요. 하루 행사를 위해서 다 구경꾼하고 떼학교 돼서 평소에 수업도 안 했다면 노다리 밟기 단체 종목을 최대한 많이 시키려고 이런 것이 가능한 없애고 시즌으로 길게 갈 수 있는 구기대회를 가르치고 그리고 수업 때 다 한 거를 나중에 발표하는 식으로 구기대를 가는 거를 선호하는 쪽입니다. 근데 항상 좀 주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이렇게 해요. 영양중심이잖아요. 인성. 그래서 이기면은 승점 매 경기마다 이길 때마다 승점 10점이에요. 만약에 이 아이가 비매너라고 표현했어. 비매너. 매너 안 좋은 행위를 해서 욕하거나 판정에 불복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막 이러면 분노 조절 실패하거나 이러면은 건당 마이너스 5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겨야 10점인데 욕 몇 명이 하면은 그냥 이긴 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양아치 애들을 조율합니다. 야, 잡아! 합니다. 그게 현장에서 발견이 안 돼도요. 교실 들어가서 뒤끝있게 행패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3반 찾아갖고 야, 너 나와봐. 아까 나 그렇게 맞고 몸빵 치고 막 행패 부려요. 건당 마이너스 5점. 학교에서 안 걸릴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페이스북, 인스타 가갖고 막 저격을 날립니다. 거기에 또 없던 학급 단합심이 막 생겨요. 맞아 아직 개맨에서 막 댓글 달 20명. 건당 마이너스 5점. 캡처해 오면 마이너스 100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단둘이 안 치고 하잖아요. 그냥 경쟁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 체육 시간 굉장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컨트롤 안 시키고 그냥 시합의 승점만을 바라보면요, 애들은 진짜 공 대신 강목 대신 공 갖고 패싸움하는 느낌이에요. 패싸움을 종용하는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외부 교사들도 싫어요. 그것 때문에 사안이 생기고 담임으로서 상담할 일도 생기고 생활지도부에서 뭔가 또 컨트롤할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서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원 점수 있어요. 2002년 월드컵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성, 협동성 보겠다. 그렇게 애들이 응원할 수 있으면 플러스 가점 5점 줄게. 그럼 애들이 저러고 있어요. 야야야야. 저걸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잖아. 지속적으로. 계속 야야야 거리고 있는 그러면 애들 창의력은요 거기서 또 나오더라고요. 저는 애들한테 국위대회 할 때 이런 말 종종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선생님이 진짜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거는 다 과정 중에 다 보물을 숨겨놨다고. 응원곡 만들면서 오늘 얘네 집에 가서 이야기 처음 나눠봤네. 지금 방학 전에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 학업 스트레스 있잖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전까지 한 반당 한 번씩 딱 스포츠 클럽 시간 2번 나오더라고요. 목. 그래서 리그 한 번씩 돌렸어요. 얼티미트로. 지금 방금 점심 먹으러 학교에 뭐 짐 좀 가지고 갔다 왔더니 애들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모여서 방학 중에 친구들 만나서 연습하고 이런 과정 중에 선생님 보물을 숨겨놨다. 결과 오늘 진짜 실패자들은 이런 결과주의 하나 신경 안 쓰다가 오늘 시합이래. 시합 떠서 그 결과 가지고 뭐 어쨌네 저쨌네 과거지향적으로 이런 애들, 이런 실패자들 과정 중에서 하나 즐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이야기 때 할 종목인데 이런 것도 괜찮아 이거 다 학습에서 나오는 습관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심판도 애들 다 시켜요. 어떤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아이들 심판 역량도 다 원하는 포지션, 뭐 주심 볼래, 뭐 아나운서 할래, 기록원 할래, 뭐 다 시켜요. 그 중에서 정말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간혹 보이죠. 책임감 있게 잘하는 애들. 그런 아이들을 원하면 모든 시간 다 허락 받아줘서 심판을 시켜요. 그러면 시합은 그 아이들로 충분히 돌아요. 그럼 강사들한테 협의한 거는 종목은 다 도니까 애들 질서지도랑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준 있지? 응원 점수 학생회가 다 있어요. 1, 2, 3, 4반 나오면은 그 안에 학생회 한 너댓 명 있고요. 뒷반에 한 너댓 명 있어요. 너네들이랑 강사랑 해서 욕하는 거, 아주 꼴사나운 짓 하는 거 이런 거 잡아서 비매너 처리 좀 부탁한다. 첫 시간만 제가 운영하는 거 보여주고 나머지는 그 시간이 돌아가는 이렇게 어떤 시즌 오늘 하루 비우고 말한 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 것 같은 그런 시즌 너무너무 폭염이 지금 며칠씩 계속되죠. 새로운 일이 아니죠. 늘 그래 왔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시즌에 이렇게 소중한 신체활동 시간 축구반 뭐 예전에 이런 거 안 했더니 비 오면은 밖에서 하는 종목들 뭐 축구 이런 것들은 교실로 들어가더라고. 시청각실로 들어가서 영화를 보죠. 영화도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게 곤지암 이런 걸 보여줬나 봐요. 왜 그런 거 보여줬냐 그랬더니 애들이 무서운 거 봐요. 그래서 뭐 생각 없이 보여줬대요. 개별학습반이 있었고 그 애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 일렀고요. 엄마는 너무너무 걱정된 마음으로 민원 전화를 또 들어왔고요. 그렇더라고요. 뒷부분에 소개해드릴 영화들도 있는데 스포츠 영화로 35분에 다 압축해놨어요. 그리고 학습지랑 물론 학습지는 재구성해야 됩니다. 본인이 느끼는 거랑 영화를 보고 필 받은 것이 틀려요. 애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것도 틀리고 그래서 각자 내가 느낀 걸로 차라리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면 이것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요 안에 답이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체육교사들 몰아넣으면요 거기서 솔루션이 다 돼요. 혹시 우수한 사례, 우수하지 않아도 저는 활동 공간이 넉넉지 않을 때 이렇게 하는데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례 있습니까? 그쵸? 좀 뜯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부 꾸역꾸역 신체활동 시간을 하려고 했던 것과요. 이제 2부에서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딱 하루 있었는데 저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교실밖에 안 남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밖에는 비가 막 오는데 오늘 무슨 학교폭력 교육이래. 그쵸? 그러면 강당에 막 2, 3학년을 몰아놓고 교육을 하겠대. 어디 가라고 우리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교실에 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2부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좀 갖고요. 몇 시에 시작할까요? 1시, 2시 시작하겠습니다. 넉넉하게.